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데이빗 예이츠 감독님이 연출하신 세 번째 신동사 시리즈입니다. 신동사 3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번 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린델왈드 역할의 배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1, 2편에서는 조니 뎁이 그린델왈드로 분해서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적인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하차하게 되었죠. 대신 3편에서는 매즈 미켈슨이 그린델왈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1, 2편에서의 조니 뎁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 조금 어색하고 상대적으로 포스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니 뎁 역시 본격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신동사 2 뿐이죠. 신동사 1편에서는 마지막에만 등장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매즈 미켈슨 버전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심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매즈 미켈슨 팬이거든요. 매즈 미켈슨은 덴마크 배우 중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어나더 라운드에서도 명연기를 보여주셨죠. TMI지만 어나더 라운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저에게 올해 최고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동사 시리즈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편 중에서 신동사 2, 그러니까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할리우드기에 한 지점을 담당했던 함정 영화적인 측면도 좋았고요. 정말 스릴 넘치는 작품이었거든요. 반면에 신동사 3는 범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쉬웠던 부분들도 꽤나 보였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현실의 반영, 기린이 산토스를 선택한 이유, 덤블도어를 중심으로 본 분열과 화합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비판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hat you're doing is madness. With or without you, I'll burn down their world. Dangerous times favor dangerous men. 신동사 시리즈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영화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인싸보다는 아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듬는 영화인 것이죠. 우선 주인공인 뉴트 스캐맨더부터 그렇습니다. 신동사 2에 묘사되는 호그와트 시절의 뉴트는 혼자서 고독하게 생활하면서 마법세계의 동물들에게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소년이었죠. 덤블도어는 뉴트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유명세를 좇지 않는 정직성. 말하자면 뉴트는 마이웨이를 가는 아웃사이더 인 것이죠. 사실 뉴트가 대다수에게 괴물로 보일 수도 있는 여러 동물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과 유대를 한다는 설정부터가 외부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테마와 맞닿을 것입니다. 신동사 3편에서도 이러한 면이 꽤 재미있게 그려졌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뉴트는 형 테세우스를 구출하기 위해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전갈처럼 생긴 독이 있는 생물과 만나게 되죠. 이때 그는 그들과 동화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뉴트는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대상에게 혹은 자신의 세계 외부의 무엇에게 공격이 아닌 공감으로 접근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또한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덤블도어가 동성애자라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설정을 한 것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동화 속 우상과도 같았던 덤블도어가 동성애자라는 설정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와 덤블도어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신동사 시리즈는 꽤나 시의적인 면모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분열과 화합이라는 키워드에서 그렇습니다. 현 시대의 사회 분열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별, 인종, 성 정체성 등등. 이 중에 성 정체성의 측면은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것 같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서는 성별과 인종적 측면에서도 중립을 지키려는 설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영화의 주를 이루는 대단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사 3의 거대한 줄기 중 하나는 마법세계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후보자 3명은 다음과 같죠. 그린델왈드, 산토스, 리우타우. 제가 이들의 정확한 국적을 알지는 못하지만 외연의 모습과 이름만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유럽 남성 그린델왈드, 남미 여성 산토스, 아시아계 남성 리우타우가 최종 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마법계 대표들이 기존의 많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백인 남성들로만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종적, 성별적으로 다양하죠. 게다가 최종적으로 기린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산토스입니다. 말하자면 영화는 남미계의 여성을 차세대의 리더로 정한 것이죠.
또한 이들의 최종 연설 장소는 부탄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리적 설정 역시 서구권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을 지향하려는 영화의 의도로 보이더라고요. 시리즈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신동사 1편에서는 뉴욕, 신동사 2편에서는 파리를 주 무대로 다뤘으니 이번에는 아시아 쪽을 배경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독일도 주요한 무대였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어느 지역으로 다루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신동사 3는 분열하는 현 시대에 대한 화합이라는 영화의 대답 혹은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합과 분열은 덤블도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덤블도어의 비밀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 영화가 덤블도어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영화라는 인장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덤블도어 가문을 경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덴스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동생인 에버포스 덤블도어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알버스 덤블도어에게는 조카인 셈이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울로 메시지를 보내던 크레덴스는 마침내 아버지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분열했던 가족이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더욱 흥미로웠던 지점은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동사 3는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본다면 그린델왈드의 가치와 태도는 사실상 히틀러의 그것과 동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정책은 머글들을 없애버리고 마법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심지어 신동사 2에서 그린델왈드는 머글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우생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의식입니다. 우성한 우리의 유전자를 위해 열등한 종족들은 모두 쓸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의 대결은 두 이념과 가치의 대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노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고 믿는 덤블도어가 폭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린델왈드를 저지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각자의 피로 사랑을 맹세한 보석은 부서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덤블도어의 입장에서 보면 극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분열을 막아내기 위해 본인의 개인적인 사랑을 희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은 공동체적 화합을 개인의 사랑보다 높은 가치로 위치시키는 영화이기도 한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제이콥과 퀸이의 결혼식에 덤블도어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잠시 머물 뿐이죠. 저는 덤블도어가 타인의 사랑의 결실을 목격하지 못한다는 설정이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더라고요. 세계를 위해 사랑을 망실한 자의 쓸쓸함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그린델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stop me. 앞서 언급드렸듯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영화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면 좋게 보신 분들께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제 리뷰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고요. 혹은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동사 3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신동사 2편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크레덴스에 관련된 사항들도 2편에서 이어지고요. 지역적으로는 퀸이가 왜 그린델왈드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2편에 그 까닭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몰라도 3편을 보는 곳에 거대한 지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3편은 에버포스 덤블도어와 크레덴스 부자가 화합하고 제이콥과 퀸이가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스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2편을 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다소 재미가 반감되는 방식으로 영화를 관람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영화에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객이 추론해야 한다거나 혹은 스토리 흐름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델왈드는 갑자기 복권이 되면서 세계 마법사를 뽑는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직전까지 국제적인 수배범이었던 대범죄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너무 쉽게 최고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니 맥이 좀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야기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겠지만요. 또한 유서프는 그린델왈드 패거리에 언더커버 형식으로 잠입합니다. 그린델왈드는 그의 본심을 간파하기 위해 퀸이에게 마음을 읽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에 대해 퀸이는 유서프의 말이 진심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후에 유서프는 덤블도어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그렇다면 당시에 퀸이는 그린델왈드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야 합니다. 퀸이의 감정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등등 영화에서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대사로 쓱 해결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왜 티나는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마법부 수장이라 바쁘다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마지막 부탄에서의 연설 장면에서도 뉴트가 기절했다 깨어나니 사회자는 이제 후보자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고 연설 내용을 소거해버리죠. 제가 보기에 신동사 3는 많은 정보를 제한된 시간에 넣으려
심지어는 경제적 측면의 고려 때문에 몇몇 연결 지점들에서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든 아니든 연결의 방식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은 화려한 볼거리, 마법 세계라는 신비롭고 동화적인 감흥만큼은 확실히 전달해줘서 좋았고요. 비약을 좀 섞으면 저는 마블과 대적할 수 있는 거대한 세계관은 DC가 아니라 해리포터 세계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포기한 개인의 사랑, 과량의 정보에 함몰된 매끄러운 만듦새. 지금까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무슨 냄새 나지 않으세요? 아니요?